자, 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날파리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런데 비문증이 뭐야? 날파리증이 뭐야? 내 눈앞에 앞에는 진짜 깨끗해. 진짜로는. 정상인 눈에는 깨끗한 하늘과 구름이야. 근데 날파리증이 있는 사람들은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거. 허허이. 뭐 이런 질환이 다 있지? 맞아요. 눈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문증이란 유리체, 눈 안에 유리체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유리체에 노폐물이, 입자등이, 노폐물 같은 입자들이 그 안에 침입해. 노폐물이 잘 안 걸러져 있어. 그래서 막지 않고 뭔가 노폐물이 끼어 있는 상태가 내 눈으로는 벌레처럼 보이는 거. 자, 이게 바로 날파리증,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증상 한번 볼게요. 혹시 내가 비문증인가? 하고 한번 볼게요. 이런 증상들이 있대요. 아주 작은 물체가 시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게 또 어쩔 때는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보여. 대부분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다. 보이는 게. 하늘이나 하얀 도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두운 쪽을 봤을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밝은 곳을 딱 보는 순간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어 보이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밝은 쪽, 하늘이나 하얀 도화지나 하얗고 밝은 쪽을 볼 때, 밝은 빛을 볼 때, 이렇게, 이럴 때만 또 보인다라는 거, 특징이. 눈동자를 움직일 때, 뭐, 날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점 같은 거, 거미줄 같은 것이 같이 움직인대요. 이렇게 느껴진다. 원래는 없는데,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보통 점, 혹은 거미줄.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살이가 막, 어머,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하고, 이렇게 잡아요, 제 앞에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여기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는 깔따구라 그러거든? 아시나? 하루살이 깔따구. 아우, 선생님 깔따구들 좀 봐라고 이렇게 막 잡으신다? 이게 바로 비문증이에요. 이때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이 기운이 없어서 그래? 자, 열심히 잘 드셔. 그러면 없어져요. 이거 약 없어. 약 달라고 그래요. 약 없어. 괜찮아. 자, 이거는 자연적인 거. 진짜 기운이 없었을 때고, 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하니까 비문증이랑 뭐 유리라는 말이 들어갔거든? 그럼 내 눈에 유리체가 뭐지? 한번 유리체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 안에 안쪽에 망막 가까이에 감싸고 있는 유리막 같은 투명한 막이 있어. 자, 그 막을 유리체라고도 하고 초자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겔 모양으로 거의 99%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1%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분인데 망막을 이렇게 감싸 투명한 겔 그래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만들어준대. 그 겔이. 그게 유리체. 자, 근데 이 유리체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주황빛 있죠? 주황 색깔을 유리체라고 지금 표현했고, 여기 약간 초록빛인데, 이거를, 레몬색? 초록색? 뭐, 요런 색, 카키색까지는 아니지만, 자, 요 색깔이 망막이에요. 그런데 망막하고 유리체가 완전 거의 같은 곳에 위치하면서 거의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 망막이라고 하는 게 내 눈에 시력을 관여하는 곳이거든. 자, 망막과 유리체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곳에 유리체가 있어. 그 유리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이는 눈으로 표현해주는 시각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날파리증,
비문증인데, 이 유리체가 말이야, 안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명하고 혈관은 없는 젤리 같은 조직 수정체. 그 뒤쪽에 방금 말한 망막과 인접해 있다. 우리 망막의 시력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그러니까 유리체가 찌꺼기가 노폐물이 끼어 있으면 보이는 이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안구의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유리체. 투명도, 맑고, 어둡고, 뭔가 뭐 이물질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맑은 하늘인데 내 눈에만 왜 이런 이상한 게 보이냐고. 막지 못해, 투명하지 못해. 유리체가 하는 일이 투명을 유지해 주는 곳이고, 상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상, 눈으로 보이는 거, 물체들이 망막에 맺혀서 우리가 시야라고 하는 이걸 보는데, 이 시야를 보게 해줄 때 맑고 투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유리체다. 유리체에 찌꺼기가 뭔가 이물질이 노폐물이 낀 현상을 우리는 비문증이라 한다.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날파리가 떠다닌다 이렇게 해서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른다. 자, 이제 알았어. 아, 비문증은 이제 뭔 줄 알았다. 아하, 유리체에 뭔가 노폐물이 꼈구나. 근데 왜 껴? 왜 끼냐? 이래서 낀대. 왜? 노화, 늙으면 생긴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눈도 문제가 생기네요. 저는 노화만이 노화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자, 비문증도 노화의 원인이다. 40대 이후부터는 비문증이 생길 수 있대요. 유리체가 늙은 거지, 이제. 늙어가는 거지. 그리고 근시, 가까울 근, 가까운 것만 잘 보이고, 멀리는 안 보이는 사람들. 가까이. 근시가 심한 초고 근시. 그러니까 근시라는 거는 내가 멀리 거를 못 봐. 가까이 거는 봐. 타고나기를 근시로 태어난 아가들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잘 못 봐, 잘 넘어져, 뭐 이래? 그리고 병원 가서 안과 검사를 해보니까 돋보기 같은 안경을 써야 되는 애들 있지요? 있어요. 자, 타고나기를 이렇게 안구와 이 시야를 밝은 이 조리개가 멀리 있는 아가들이 있나 봐, 타고나기를. 그래서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고도근시를 가지신 분들이 비문증이 잘 생긴다. 자, 그거 외에 망막 질환자, 아, 망막에 문제가 생겨. 아까 망막하고 유리체하고 거의 붙어 있었잖아. 맞죠? 맞아요. 망막에 질환이 있으면 유리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고혈당, 당뇨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그래서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망막 질환자가 될 수 있고, 그 망막 질환자는 유리체가 가까이 있으니까 유리체에 문제가 생긴다,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문증이 생길 확률도 높으신 거지. 네, 그거예요. 자, 외상은 외부로 인해서 다쳤을 때, 상처 났을 때, 자, 비문증이 발생하는 원인, 노화. 노화로 인해서 기력이 안 좋거나 체력이 많이 손실됐을 때 보이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깔따구 좀 잡아줘. 내 눈앞이 이래. 이랬더니 선생님 어르신 잘 드시면 돼요. 약 줘. 그랬더니 약 없어요. 잘 드시면 돼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노화. 우리는 이제 노화는 괜찮아. 좋아질 수 있어. 기운이 좋아지면 또 좋아져. 그리고 눈의 영양이 충분하시면 또 건강해져. 그러다가 눈의 영양이 없으면 또 막 뭐가 보여. 자, 이 노화는요, 크게 치료법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눈의 영양은 먹으면 돼.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먹으면 돼. 저는 오늘 그 먹으면 되는 것만 알아요. 뭐 앞에 있는 이런 거 내가 모르지. 근시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망막질환자 답 없어요. 저 못해요. 저 의사도 아니잖아.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답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우리 가족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노화와 유리체 액화. 여기 액자는 물타입, 액체. 우리가 방금 제가 겔, 젤,
유리체는 젤 타입이야. 99%가 물이고 1%의 콜라겐과 히아루론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겔 상태인데 나이가 들면 물 타입으로 바뀐대. 이게 액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노화야. 가장 흔한 원인. 노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젤리 같은 게 유리체가 물처럼 변하는 걸 액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 과정에서 유리체가 수축하며, 그러니까 물처럼 타입으로 되니까 겔 타입이 쪼그러들죠. 자, 이때 망막과 분리가 돼버리는데 이때 찌꺼기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한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시작하는데 5, 60대에 흔히 나타난다. 근데 맨날 나타나는 거 아니죠? 다시 얘기해요. 맨날 나타나는 건 아니야. 건강하고 눈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다가 눈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보였다가 그리고 어두운 곳을 볼 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이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환한 상태를 봤을 때 보일 수 있다.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다. 뭐이 얘기예요. 저 노화 얘기만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하지만 원인이 고도근시라고 그랬잖아. 타고나.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고도근시를 만들면 젊은 친구들이 글쎄 비문증이 많대요. 헐, 지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줬단 말이지. 야, 네가 만든 거야. 네 탓이야. 네, 고도근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밤마다 불 끄고 혼자서 스마트폰 보기. 잠도 안 오지. 눈만 건강이 나빠질까? 다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 이제 치매 예방에도 치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면 장애가 와서 그 어떤 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눈 얘기할게요. 고도근시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유리막과 망막에 박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물질이 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 기사, 지난달 27일 여러분, 지금이 4월 2일이잖아요. 바로 지난주쯤에 명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명의로 나오신 이 병원 과장님이, 뉴스를 보니까 뉴스로도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도 근데 이거 남녀노소, 이제 뭐, 나이 들면 어르신들만이 아니야. 자, 실명될 수 있어. 눈에 날파리 있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눈앞에 날파리, 갑자기. 자,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이 필요해. 나이 들어서 뭐 어쩔 땐 그렇다, 안 그렇다는 노화야. 그런데 여러분, 젊은데, 아직 나이가, 날파리가 나올 나이가 노화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갑자기 날파리 떼가 막 보여. 자, 수천 개 갑자기. 그러면 망막박리가 될 수도 있대요. 이랬을 때 갑자기 날파리 떼가 심하다 그럼 병원으로, 응급으로 가셔야 돼요. 빠르게. 아셨죠? 자, 그 얘기를 이 명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뉴스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자, 다시 볼게요. 노화에 따른 유리체 변화로 생겨, 원래는. 그러지만, 고도 근시도 생길 수 있어. 자, 여기서 아토피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아토피만은 아니야. 알러지, 미세먼지, 꽃가루. 지금 봄철 꽃가루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여러분, 애치. 그러면 어디가 가렵지? 이비인후과 가잖아. 눈 비비고, 코 가렵고, 귀 가렵고, 목구녕 가렵잖아요. 이때 눈을 비볐는데 혈관이 터졌어? 자, 이게 자주 생기면 망막박리 생길 수 있다. 눈 비비면 안 돼. 자, 혹시 내가 아가들을 키우는 할머니라면, 아가들을 키우는 엄마라면, 아기가 눈이 충혈돼 있고, 눈을 자주 비벼? 그럼 이 아이는 아토피나, 비염이나, 꽃가루 알러지나 있을 수 있다야. 자,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눈을 자꾸 비비잖아요. 이때 망막박리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갑자기 그럴 수 있어. 자,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것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시야에 커튼을 치듯이 그리고 번쩍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안과 가보자. 그냥 가봤는데 괜찮으면, 오, 괜찮은 거지. 문제 생기면 실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뉴스 기사였고, 하나 더, 이거는 당뇨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말단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되시잖아요. 눈도 말단, 두피도 말단, 손끝, 발끝도 말단, 피부 말단이거든, 여러분. 근데 눈이 쉽게 충혈되고 잘 터질 수 있는 게 고혈당 질환자.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뇨이신 분들의 눈에 비문증 생기는 이유가 고혈당으로 의해서 혈액순환이, 내 눈의 말단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뭉친 혈이 터져버렸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거나 막히게 되면 또다시 인체는 미세혈관을 만든대요. 가느다란 혈관.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느다란 혈관이 자주 생기면서 자주 터져버리는 현상이 눈의 충혈이라네. 자, 이런 분들이 비문증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원인은 뭐였지? 고혈당. 그치. 당 조절.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당뇨가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비문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내가 당뇨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거나 먹고 계시거나 이랬을 때 10년 이상자에게 비문증이 올 수 있어. 이유는 당 때문이야. 고혈당으로 인한 거야. 요런 이야기가 이 백과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네, 저에게 이 질문을 주신 분이 혹시 혈당이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좋은 그 질문으로 인해서 공부를 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전 질문 주신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이럴 때 생길 수 있고 저럴 때 생길 수 있다면서 강의 준비를 하는 저지만 저도 저의 건강을 체크하고 제 가족, 지인들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유리막이 손상될 수 있는 이유는 당뇨 환자들은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유리막에 이런 날파리증, 비문증 생길 수 있어.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또 하나 눈에 대한 건강을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눈에 병변을 동반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녹내장과 백내장. 자, 녹내장이 심하시면 실명이거든요. 점점 주변게 안 보이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눈이거든요. 자, 이제 결국에 실명이 갈 수 있는데, 자,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자, 일단 우리는 안 걸리신 분, 아직 약은 안 먹고 있다면 무조건 예방. 진짜. 자, 오늘 저는 그런 분들께 강추. 무조건 눈을 예방밖에는 이미 당뇨를 걸리신 분들은 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당이 안 걸렸어. 그러면 당뇨 안 걸리게 관리해야지, 혈당 관리. 그리고, 자, 눈에는 눈 건강. 눈은 말 그대로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강추할 거예요. 눈의 노화 예방법. 눈의 피로 줄이기, 자외선 차단하기, 영양 공급, 그 다음에 금연과 절주. 자, 다 할 수 있다. 그쵸? 눈의 피로 줄이는 건 스마트폰 적게 보고 모니터 사용 덜 하고 50분 작업하고 10분 쉬고 한눈으로 이렇게 초집중을 하면 우리가 깜빡임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깜빡 한다는 거는 물기가 충분히 적셔주는 건데 깜빡이지 않고 초집중으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눈이 말라. 자, 마르면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 자, 아까 유리체가 99%가 물이었죠. 마르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50분 작업하고 10분 쉬기. 이거는 우리 직장인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보고 맨날 일하시는 분들. 자,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끼야 되는 이유. 어린아이에게도 선글라스를 일찍 끼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건 좋아. 근데 햇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반사돼서 눈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자, 선글라스 꼭 필수. 여기 영양 공급은요. 내 눈 영양제는 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을 만들지 않아. 외부로부터 식품으로 섭취해야 해. 이게 중요해요.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나 건강해 해서 눈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눈 건강에 좋은 재료는 꼭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내 눈을 만드는 원료의 재료야. 몸 안에서 스시로 안 돼. 그쵸? 먹어줘야 돼. 그게 뭔데? 의사 선생님이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오메가3, 그리고 더 항산화에 뛰어난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게 블루베리, 당근이야. 자, 오늘 저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오메가, 블루베리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 오메가3 중에 고순도에 순도가 아주 높은, 알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알은 작지만, 알 색깔도 까무잡잡한 거 드릴게요. 알은 작지만, 이 안에 80%의 고순도의 오메가3가 들어있는 알로아를 드릴 거예요. 또, 망막의 밥인 누테인. 우리가 책상을 만들려면 톱도 있고 못도 있고 본드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나무가 없으면 합판이 없으면 이거 책상이라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안 돼. 바로 그거예요. 루테인이 눈 망막의 원료셔. 자, 루테인. 식물성 루테인이 들어있는 알루아. 저 드릴게요. 하나 더. 악사잔틴은 아까 미세혈관이 눈을 덮고 있잖아. 이게 터지면, 막히면 터져. 흐르지 않으면 시력을 잃어. 그런데 그 초미세혈관까지 뚫어버리는 게 뭐야? 악사잔틴. 헤마토쿠스라고 하는 미역 해조류에서 추출한 헤마토쿠스, 아스타잔틴. 이 아스타잔틴은 미세한 아주 가느다란 혈관까지 뚫어버려. 그래서 작은 분자 크기로 얇은 뇌혈관을 쉽게 통과해. 눈도 아주 미세해. 잘 터진다는 거는 잘 막혔다. 또 다른 신생혈관이 생겼는데 그것도 잘 터졌다. 아이고,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아스타잔틴이지. 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아까 말한 의사가 말했잖아. 항산화에 아주 좋은 게 뭐라고?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는요, 또다시 안토시아닌. 자, 아스타잔틴보다도 또 안토시아닌의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항산화력이 미친 항산화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에 항산화가 뛰어난 블루베리 권장했잖아. 자, 블루베리도 넣어서 드릴게요. 자, 잘 섞죠, 저? 지금 벌써 이 의사가 얘기한 거 다 섞었어요. 마지막 당근은 사드세요. 예, 드세요. 사드세요. 볶아 드세요. 아셨죠? 자,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알로아를 오늘 드릴 건데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 사랑해요. 제일 먼저 단 사람한테 줄게요. 저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해 준 사람 줄게요. 뭐해? 아무도 안 적어? 아니, 채팅방에 그냥 문자 날리면 돼. 사랑해. 역시, 역시. 와, 빨라, 빨라. 김순혜 선생님. 최고, 최고.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자, 알로아 드릴게요. 2등도 드려야겠어요. 저, 3등은 없네요. 늦었어요. 저기, 홍현지 점장님. 늦었어. 진민선 사장님 늦었어요. 자, 1, 2등만 드릴게요. 자,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알루아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우수한 품질의 RTG 오메가3 들어가 있다고 고순도 80%나. 그쵸? 저온 압착으로 추출해서요. 유해물질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개별 포장돼 있어서요. 3패? 왜 오메가 잘 먹어야 돼? 3패 위험해. 막 이러잖아. 3패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식물성 카나리안으로 약간 검정색이 바로 식물성이에요. 그걸로 감싸고 있잖아. 연질 캡슐이. 루테인, 아사잔틴, 블루베리까지 들어있어. 자, 이거 내가 누구누구 드린다고 그랬죠? 김춘혜 점장님과 최순옥 사장님께 빠방 2등까지만 쏠게. 빠방. 자, 아스타잔틴, 루테인, 오메가 최고의 품질에 아주 좋은 성분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알로아. 안 드시면 손해. 안 드시면 손해. 아셨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드는데 오늘은 내가
말하는 이 영양제가 눈을 만들어요. 자, 눈이 보배 아시죠? 아시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